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닥터 브레인 김일권입니다. 오늘은 알아두면 도움되는 7가지 뇌 사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뇌를 다 가지고 있죠. 그렇지만은 모든 사람들이 다 그 뇌를 잘 사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누구나가 가지고 있는 뇌를 잘 사용을 해서 엄청난 그 학문적인 발전을 하는 사람도 있고, 엄청난 사업을 발전시켜서 돈을 번 사람도 있고, 또 뭐 여러 가지 방면에 있어 가지고 결국은 뇌를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또 그 뇌를 발전을 시키고, 뇌가 어떤 부분이 발전하느냐에 따라서 엄청난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커스터마이징이라는 그런 말이 있죠. 바로 그런 면에 있어 가지고 아인슈타인 같은 경우는 과학적이고 공간적인 면에서 열심히 연구를 하다 보니까 뇌 두정엽의 그 38번, 40번 그쪽이 아주 특별하게 발달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인간의 뇌는 우리 주변에는 모든 정보와 지식, 모든 자연 환경으로부터 모든 것을 뇌로 다 인풋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감각 수용 기능을 통해서 됩니다. 촉각을 통해서, 또 냄새를 통해서, 소리를 통해서, 또 눈으로 보는 시각을 통해 가지고, 또 맛을 봄으로 인해 가지고, 그러면서 질과 양을 직접적으로 운동 감각을 통해서, 또는 뭐 우리가 중심 감각, 또 고유 감각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는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과학적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주변 환경으로부터 모든 정보와 지식을 인풋 뇌로 수용할 수가 있습니다. 각각의 감각이 수용되었지만은 그것이 다양한 다른 감각과 연합하고 연결하고 연대할 때에 거기에서 엄청난 이론이 나올 수도 있고 창의적인 그러한 작업이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언어 만들기입니다. 뭐 이건 참 대단하죠. 모든 것은 언어로부터 시작됩니다. 뇌가 기억을 저장하는데도 뭐 언어가 없으면 기억을 할 수가 없죠. 일시적인 기억은 할 수가 있지만은, 그래서 모든 학문, 인간의 모든 과학은 언어로부터 시작된다. 뭐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언어가 없으면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과거에 무엇이 있었는지, 또 미래를 예측할 수도 없습니다. 당장 계획 세울 수도 없습니다. 언어가 없으면은 모든 사물의 정보를 인풋할 수가 없죠. 그래서 말소리를 듣고 언어를 통해서 대부분의 1차적인 정보와 지식은 받아들이게 되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 문자를 통해 가지고 기록을 해서 많은 양의 정보와 지식을 책을 통해서, 또는 뇌 속에서도 문자를 통해 가지고 기억을 떠올리게 하고, 또 자기가 그 메모를 하고 노트 정리를 해서 또 컴퓨터를 쳐서 또 저술 활동을 통해서 그 많은 그 지식을 저장을 하게 되죠. 말소리를 듣고 그 말소리를 이해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소리를 듣고 모방하면서 내가 말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아주 중요하죠. 이것을 통해서 소통이 되죠. 사람과 사람의 의사소통도 되고, 또 의사 전달도 되고, 그리고 이제 다른 사람의 말을 통해 가지고 많은 정보를 듣기 때문에 말하는 것, 잘 듣는 것 대단히 중요하죠. 근데 이 말하는 것은 금방 사라져 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기록으로 남기려면은 문자, 부호 같은 것이 만들어지고 그것을 이해하고 그것에 대한 의미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자 부호 그러면 기본적으로 글자가 있죠. 한글만 아는 사람보다는 또 알파벳 영어 문자를 알면 더 많은 정보와 지식을 얻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뇌는 뇌의 능력을 평가할 때에 얼마나 많은 어휘력을 가지고 있느냐, 또는 그 뇌는 경우에 따라서는 어휘 사전 역할도 합니다. 많은 단어를 할 때 어떤 단어 소리가 들리면 그것과 관련해 가지고 아주 신속하게 어떤 스토리를 만들 수도 있고, 신속하게 자기의 생각을 정리해 가지고 어떤 사람들이 반박
생각이 들어오면 거기에 대해서 답변할 수도 있죠. 예, 세 번째는 우리의 뇌는 다양한 기술, 기능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참 무한대로 발전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는 우주 비행사들 보면은 와, 어떻게 사람이 우주를 한 달씩이나 갔다 올 수 있을까? 그 우주선 안에 수많은 기능이 있는데 그걸 어떻게 다 기억을 하고 컨트롤하고 운전을 할 수 있을까? 아, 참 신기하죠. 그러나 인간의 뇌는 무한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연습하고 훈련하면 무한한 기능이 발달되고 기술이 연마가 되고, 이게 뇌의 특징입니다. 사람들이 흔히 그런 말을 하죠. 천재다, 타고났다, 천만에요. 이것은 어렸을 때부터 효과적인 부모가 일찍이 잘 훈련시키고 잘 교육받고 열심히 연습하면은 이 뇌는 무한한 기술을 발달시킬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한 가지만 잘하면 된다 그런다. 아닙니다. 제가 해보니까요, 여러 가지 할 수 있어요. 인간의 뇌는 기술과 기능은 계속 연습하고 훈련하면은 되더라. 해보니까 되더라 하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이거는 저뿐만 아니라 뇌를 가진 모든 사람은 하면 됩니다. 예, 네 번째는 인간의 사회적 감정 형성인데요. 한마디로 사회적 감정 형성은 미소로부터 시작이 되죠. 다른 사람을 봤을 때 한번 웃어주면 그 사람도 같이 웃을 수가 있죠. 우리가 어떤 행동을 먼저 웃는 표정을 하면 뇌에서는 전체가 긍정적으로 정서적으로 기분 좋은 그런 이 네트워크로 싹 바뀝니다.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제임스 랑게 이론이 처음에는 한동안 외면당했습니다. 왜냐? 사람이 행복해지는 것을 내가 행복하다라고 말을 하는 순간 행복해질 수 있다. 웃는 순간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다라는 이론을 제임스 랑게가 한 것이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그게 외면당했어요. 그러나 지금은 뇌과학적으로 이걸 해부학적으로 평선 MRI를 찍어보니까 그게 증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비결에 대해서 링컨이 한 말이 참 적절한 것 같아요. 링컨은 잘 아시다시피 28번 실패를 했던 사람이죠. 선거에서도 막 폼잡고 연설하고 유세를 했는데 8번 떨어지고 9번에 당선했다잖아요. 그 8번 동안에 자기가 극복할 수 있었던 그 삶의 비결을 링컨은 그렇게 말을 하죠. 인간의 뇌는 행복해지려는 결심의 강도에 따라 그만큼 행복해질 수 있다. 이걸 링컨이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많은 실패를 통해서 자기는 성공할 수 있다. 행복할 수 있다. 떨어져도 우울하지 않고 행복해질 수 있다. 얼마나 많이 노력을 했겠습니까? 기뻐하라. 또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그리하면 행복해질 것이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그리고 뇌과학입니다. 그래서 뇌는 9번에서 전두엽 9번에서 다른 사람의 얼굴 표정을 보고 얼굴 표정에 대한 감정을 읽고 학습하는 기능이, 이거 사회적 감정 학습 기능이 전두엽 9번에 있죠. 이 감정 학습이라는 것은 자기가 느꼈던 감각에 다른 사람의 반응이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해석을 또 잘해야 됩니다. 아무리 안 좋은 것도 아무리 나쁜 것도 옆에서 나쁜 사람들이 이거를 좋아하고 잘한다고 칭찬하면은 나쁜 행동도 그것은 좋은 걸로 이렇게 잘못 발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감정 형성, 이 대단히 중요하죠. 그 다음에 이제 아주 중요한 것 중에 또 하나가 5번째는 시간 인식과 계획 세우기입니다. 80세 기준으로 했을 때에 사람들은 70만 시간이라고
이 70만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참 중요하죠. 뭐 그런 말이 있죠. 그 천국에 가면은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라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 의미 있게 알차게 보낸 시간, 그거는 이제 뇌에서 도파민이 공급이 되어서 순간순간을 잘 기억하고 의미가 있고 재미가 있고 보람이 있고 이러다 보면은 그 하루의 일과가 한 달 정도의 가치가 있고 어떤 경우는 하루가 1년 같은 그런 의미 있는 그런 일과를 보내는 그런 시간도 있을 수가 있죠. 참 중요하죠. 반대로 어떤 경우는 하루가 금방 지나가는데 하루뿐만 아니라 한 달이 금방 지나가 버려요. 어떤 경우는 1년이 금방 지나가요. 눈 깜빡할 사이 지나간다 그러죠. 그거는 어떤 의미가 없고 생각이 없고 계획이 없고 그래서 반복되는 일상으로 지나가다 보면은 아침에 밥 먹고 일어났는데 금방 지나고 뭐 하루는 얘기도 안 되죠. 일주일이 금방 지나가 버리죠.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어떤 계획도 없고 의미도 없고 그런 상황 속에서는 사전에 계획과 의미가 없으면 뇌에서는 도파민 공급을 아예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억도 안 되고 그러니까 그게 뇌에서도 메모리가 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이 주어진 시간을 잘 활용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스위스의 신학자 알렉산드 르비네라는 사람은 가장 바쁜 사람이 가장 많은 시간을 갖는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얘기하죠. 시간이 너무 부족하다 그러죠. 예, 어떤 사람은 시간을 물 쓰듯이 아무 의미 없이 쓰는 그런 사람들도 있죠. 그래서 우리가 뭐 어떤 유행가 가사처럼 그냥 그저 와준 오늘이 뭡니까? 예, 어제와 미래, 내일 사이의 오늘이란 말이에요. 어제는 벌써 과거가 되고 오지 않는 내일은 미래거든요. 그래서 과거와 미래 사이에 오늘 현재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현재를 과거를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오늘 삶의 질이 달라지고 오늘 어떻게 행동을 했느냐에 따라서 내일이 달라지는데 정말 시간은 중요한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는 그래서 인간은 미래를 예측, 내일 무엇을 할 것인가, 미래를 예측하고 또 오늘 내가 무엇을 할 것인지, 오늘 무엇을 할 것인지는 사실 과거에 내가 어떤 지식을 가지고 있는가,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는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오늘 할 수 있는 생활 계획이 달라지죠. 그래서 미래를 예측하고 현재의 행동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것, 그것이 삶이 되는데 오늘 하루의 일상이 그것이 반복이 되면 일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뇌는 그것을 다 기억을 하는 것입니다. 뇌는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심지어는 잠자고 있을 때도 내일 뭘 할까 미래에 대한 무의식적인 예측을 하죠. 뇌는 그것을 항상 하는데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그런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쯤은 내가 지금 어떤 것을 예측하고 있는지, 어떤 경우는 자기도 모르게 내일 뭘 할 것인지 깊이 생각하다 보면 머릿속에 그것이 시뮬레이션이 형성이 돼가지고 벌써 내일 할 수 있는 걸 예측, 거의 실현 가능한 것, 성공 가능한 예측이 90% 이상 뇌에 설정이 되는 겁니다. 그런 일들을 내일 일어나서 하게 되면은 거의 오차 없이 성공할 수가 있죠. 그런 기능이 뇌 속에 있습니다. 그 다음 일곱 번째는 도덕적 기능과 성숙한 가치관입니다. 어떤 분이 그 글을 썼더라고요. 도덕의 한자로 도자와 덕자를 이렇게 설명했는데 상당히 뇌과학적으로 그 근거가 있도록 이렇게 설명을 했더라고요. 도덕이 뭐냐? 도는 머리 숫자에 플러스 간다 하는 것이 합성어인데 머리에서 생각을 깊이 한 것인데 왜 깊이 한 거냐? 덕이 큰 덕자. 그래서 머리의 생각을 크고 넓게 해가지고 행동하는 기능이 이게 도덕적 기능, 뇌과학적 도덕적 기능이다. 거기에는 이제 자연적으로 성숙한 가치관이 형성이 되는 거죠.
근데 요즘 보면은 일시적이고 즉흥적이고 인스턴트적이고 패스트푸드적인 그런 의식을 가지고 생활을 하다 보니까 자기 자신에게는 좋은데 타인에게는 피해를 입히는 그런 경우가 참 많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다수가 함께 공감하고 다수가 함께 보람을 느끼고 다수가 함께 서로 존중하고 서로가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그러한 것에는 기본적으로 도덕적 기능이 있다. 그러니까 뇌는 기본적으로 성숙한 가치관에서 도덕적 기능을 가지고 사람이 도덕지수, 저 사람은 도덕지수가 아주 낮다. 어떤 사람은 도덕지수가 상당히 높다. 그래서 기왕이면은 도덕적 지수가 높은 사람들이 우리 사회의 지도자가 된다면은 그 사회는 훨씬 더 건강하고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행복해질 수 있는 사회가 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요즘 가끔 보면은 도덕 지수가 아주 낮은 사람들이 이렇게 신문과 또 방송에서 이렇게 사회를 혼란스럽고 성숙한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로 하여금 실망을 느끼게 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는데 그러면 뇌에 머리 아프다 그러죠. 왜? 뇌는 성숙한 가치관에서 도덕적 이 지수가 높은데 현실 사회에서는 아주 상식에 맞지 않는 그런 참 유치하거나 또 비열하거나 비도덕적이고 또 부패하거나 부도덕한 폐륜적인 그런 사람들이 방송에 많이 나오고 이런 거 보면은 정말 고통스럽죠. 그래서 왜냐하면은 뇌는 그런 도덕적 기능과 성숙한 가치관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을 잘 활용하면은 삶 속에서 항상 즐겁고 스트레스 받지 않고 항상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만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